일단은 과제 내줬었던 거부터 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했던 거랑 비슷한지 아니면 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파일을 완성으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번호를 좀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순서대로 좀 번호를 붙여놨는데, 여기에 흔들리는 팻말, 네, 그거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네, 클릭했을 때 모달창이 뜨는 형태,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문패, 네, 문패의 구조, 그게 필요하고, 그거 애니메이션 주는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리가 이제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 다이어리를 닫기 위해서 X 버튼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 스토리라는 섹션, 요 첫 번째 섹션이죠. 여기 안에 구조를 보면은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꽃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배치를 해놓은 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구조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문패 구조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에 있으니까요. 하우스 안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서브 2라고 형제 관계를 해가지고 넣으려고 해요. 여기에 아이디는 우드로 넣어라. 그다음에 다이어리는 아이디를 다이어리라고 넣어라. 그다음에 버튼은 클래스명으로 XBTN이라고 넣어라라고 제가 좀 지시사항 넣어놨는데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패는 우드라는 아이디를 주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우드라고 하는 일단 요소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CSS를 줬을 텐데 아이디 우드라고 하는 부분을 CSS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제일 끝부분에다가 좀 주석 처리해놨어요. 여기다가 스타일을 좀 지정해라라고. 그래서 아이디가 우드인 거,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스타일을 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미지를 이제 보면 이미지가 여러 개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중에서 이미지 폴더 안에 우드라는 PNG 파일, 네, 그거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보면은 조금, 네, 크긴 한데 135에 네, 69짜리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위드는 135에 하이트는 69짜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속성을 토끼법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URL에다가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우드 보드라는 PNG 파일을 넣겠다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이 화면 말고 큰 화면으로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또 보더 처리 좀 해볼게요. 보더 처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좀 잡을게요. 포지션. 그럼 여기에 이제 집의 왼쪽 상단에 지금 붙어 있네요. 그래서 부모 안에 넣기 때문에 부모인 저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단 위치를 잡고 있는데 중간으로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보더는 그냥 빼버리고 레프트를 네, 줄게요. 우리가 항상 주던 방식이 레프트 50%를 주고 그다음에 마진 레프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위드 값에 반절을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칼크라는 함수를 공부를 했으니까 칼크 함수로 구현을 해보면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주니까요. 50%를 주고 거기에다가 136의 반절만큼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빼려고 하는 값은 픽셀 값. 네, 픽셀 값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간으로 일단은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배를 반절을 계산하면 2, 6, 12, 28에 16, 68 픽셀. 그 다음에 Z인덱스를 좀 위로 올릴게요. 여기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요거를 여기 정도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바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좀 맞춰볼게요. 바튼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0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 정도 배치를 시켰고 이거를 클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커서 포인터 요거 이제 행동 유도성을 꼭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우스를 이제 올리면 손으로 뜨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줬던 애니메이션 방법은 이제 키프레임즈를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막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방법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부분이 애니메이션을 그냥 프리셋으로 갖다가 쓰는 방법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아니면 애니메이트 CSS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애니메이트.css 사이트가 나오고 있고 우리 요거 이미 이제 다 만들어져 있는 그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 이게 문패가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이는 거랑 이제 비슷한 어떤 움직임을 찾아보려면 이제 클릭해보면 되죠. 바운스 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뭐가 좀 비슷할까? 로테이트도 한번 이렇게 좀 눌러볼게요. 네, 요게 제일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 지금 어텐션 시컬즈 카테고리에 있는 스윙, 요게 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큐멘테이션을 좀 먼저 보면은 링크를 갖다가 넣어라. 그래서 요 링크,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CSS의 클래스가 다 만들어져 있는 저 링크부터 넣고 시작할게요.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페이지 유세이지에 보면은 애니메이트 언더바 애니메이트를 주고 그 다음에 네가 주고 싶은 애니메이션에 클래스명을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를 갖다가 복사해서 클래스명으로 바로 부여를 해볼게요. 아까 내가 만들었던 요 우드 여기다가 클래스명을 일단은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부터 한번 지정을 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운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운스가 튕겨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주고 싶은 거는 아까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어서 스윙이라고 하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애니메이트 언더바 그 바운스 대신에 애니메이트 언더바 스윙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근데 나는 한 번만 플레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코드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직접 그러니까 링크 달아준 CDN 주소를 들어가서 반복되는 게 어떤 건지 클래스명을 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도큐멘테이션에 이렇게 쭉 보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뭐 딜레이를 주고 싶으면은 이런 클래스명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이런 클래스명, 반복하고 싶을 때는 이런 클래스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리피팅 클래시즈에 보면은 애니메이트 언더바 리피트 대시 2라고 하는 걸 주면은 두 번을 반복한다. 그리고 무한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터 언더바 인피닛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인피닛을 갖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제 무한 반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게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길래 궁금하면 우리가 링크 걸어준 CDN 주소 요거를 직접 검색을 해서 내가 방금 민점은 빼고 미니파이드 돼 있으면 우리가 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미는 빼고 방금 줬던 그 클래스명을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추가했던 클래스명 요 애니메이터 언더바 인피니트라고 하는 거를 컨트롤 F 컨트롤 V로 붙여넣고 확인해 보면은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를 인피니트로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짜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을 이용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애니메이션을 여기다가 작동하도록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일단은 코드를 먼저 좀 짜보고 그 다음에 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코드를 한번 좀 짜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내가 만든 건 이제 문패만 만들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죠. 다이어리, 다이어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X 버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일단 그거 구조부터 또 추가를 시킬게요. 다이어리라고 하는 구조를 어디다 넣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섹션,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리, 거기에 이제 구조들이 딱 있으면, 제일 다이어리는 제일 위쪽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물론 Z 인덱스를 가지고도 조절할 수 있겠지만, 구조 중에서, 섹션의 안에 있는 구조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넣으면 아무래도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제일 아래쪽에다가 다이어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을 다이어리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버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클래스명은 X 언더바 BTN 그렇게 넣을게요. 제가 지금 주석 처리해 놓은 거에서 다이어리는 아이디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이디로 바꿀게요. 뭐 꼭 그 지시사항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구조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CSS를 주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다이어리부터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아까 우드를 줬던 거에다가 다이어리라고 하는 또 아이디를 주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 이미지 어떤 것을 사용할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다이어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이미지 컨텐츠 들어가 있는 네, 그 형태로 해서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의 위드 하이트 1566에 985.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일단 한번 넣어보고 너무 크면은 좀 조절할게요. 1566에 985. 그렇게 주고 백그라운드 토끼밥으로 해서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다이어리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리고 한번 또 확인을 해보면 아우 다이어리 이미지가 엄청 크네요.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좀 줄이고 싶어서 위드 값을 좀 수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 값은 네, 요 값이지만 나는 위드 값을 한 900 정도로 해볼까요? 900을 주겠다라고 하고 일단 요거 할 때 꼭 보더 처리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하이트도 네, 원래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얼마큼으로 조절할 건지 하이트 지금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네, 컨테이너로 줘서 내가 지금 만든 위드 값에 다 포함이 되도록 일단 좀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줄여졌고 그 다음에 리피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 이미지는 노 리피트 처리하고 리피트 처리하고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또 올라올 수 있도록 Z인덱스 조절을 좀 해주고 Z인덱스가 먹으려면 포지션 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또 포지션을 네, 앱솔루트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줬는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 줄이 지금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크기 때문에 요런 데를 우리가 안 보이지만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요런 거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에 맞춰서 하이트도 좀 똑같이 좀 줄여볼게요. 하이트를 570 정도로 일단 좀 줄일게요.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좀 잡아야 되는데 얘도 예, 얘도 마찬가지 아까 썼던 방법대로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가 네, 포지션의 레프트, 네, 레프트의 속성 값을 칼크 예, 함수를 써가지고 일단 레프트 50%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위드 값이 지금 900이니까 마이너스 450만큼 네, 다시 이동하겠다라고 해서 450 픽셀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네, 중간으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위에서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탑은 한 35% 정도로 일단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5%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보더는 또 이제 숨겨주고요. 거기에 이제 버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어리 안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놨잖아요. 다이어리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네, XBTN. 네, 그거에 대한 스타일을 또 잡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폰트 그 아이콘에 관련된 뭐 구글 매트리얼즈에서 아이콘을 갖다가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는 또 그 X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네, XBTN이라는 요 이미지를 갖다가 사용을 할게요.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일단 좀 줄여서 쓰면 되니까 281에 281.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속깃밥으로 이미지 폴더 안에 예, XBTN PNG라는 파일이라고 해서 넣었더니 이렇게 엄청 커요. 그래서 사이즈 줄여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한 50 정도로 줄여볼게요. 이들을 50 정도로 조절을 하면 하이트도 똑같이 비율을 줄이면 되니까 예, 하이트도 50을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미지가 다 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얘도 보더 처리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요 안으로 이미지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의 또 사이즈를 자, 일단 놀이핏을 걸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속기법으로 쓸 때는 포지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로 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로 줄게요. 그렇게 해서 요 이제 버튼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좀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다이어리니까 쪽 라이트를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커서를 또 포인터로 예, 주고 다이어리의 포지션이 지금 앱솔루트인데
포지션을 마찬가지로 앱솔루트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단 이동을 시켰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네요. 조절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위치를 일단 맞춰놨어요. 자, 그리고 일단 누르면 네, 이제 닫혀지는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커서 모양도 넣어놨고 근데 보니까 신발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신발이 더 위에 있네요. 그러면은 신발은 더 Z인덱스가 더 위인가 봐요. 네, Z인덱스를 또 위쪽으로 네, 조절을 좀 해서 신발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다이어리의 Z인덱스도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보이는 상태를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CSS에서 디스플레이 넌을 걸어주고 이제 보이게 하는 거는 스크립트에서 짜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안 보이게 하는 것부터 스크립트에서 안 보이게 그렇게 짜도 됩니다. 네, 그거는 네, 짜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jQuery를 먼저 해보기 위해서 jQuery로 짜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jQuery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 jQuery 라이브러리를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jQuery CDN이라고 검색을 해서 그거부터 예, 걸어줘야 됩니다. 자, jQuery CDN이라고 검색했을 때에 jQuery CDN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번에는 가져와 볼게요. 뭐 전에는 이제 구글에서 가져왔지만 어차피 뭐 똑같기 때문에 자, jQuery CDN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은 jQuery 1x, 2x, 3x에서 이제 버전이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uncompressed는 이제 그 빈 공간이 있는 네, 그런 형태고 미니파이드는 압축을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는 형태. 근데 이제 내가 코딩 리딩을 하려면은 uncompressed를 쓰면 되지만 아무래도 제일 가벼운 게 좋기 때문에 미니파이드 걸어주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미니파이드로 들어가서 이 코드 카피해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링크를 할 때 주의점은요. 내가 이제 스크립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를 넣을 때 일단 jQuery 관련된 그 링크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스크립트 중에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뭔가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위쪽으로 네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프리픽스 프리라는 min.js를 제가 걸어놨어요. 요거는 제가 폴더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잠깐 보면은 js 폴더에 여기 프리픽스 min.js라고 있죠. 요거 잠깐 열어볼게요. 요 파일이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미니파이드 돼서 좀 가독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프리픽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벤더 프리픽스를 프리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최신의 코드들 그러니까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코드라든지 이런 최신의 코드들은 벤더 프리픽스 우리가 뭐 모질라 같은 경우에는 뭐 MOZ 그다음에 이제 뭐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웹킷이나 크롬도 웹킷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쓰지 않고도 그냥 요거 파일을 링크를 걸어주면 알아서 최신의 코드에는 벤더 프리픽스가 자동 생성되는 그런 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예, 요거를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굳이 막 벤더 프리픽스 달아주지 않고 요거는 웹상에 검색해보면 프리픽스 프리라고 검색해보면은 네, 뭐 파일들 많이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네, 지금 현재 파일을 활용을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jQuery 라이브러리는 네, 항상 모든 스크립트의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래에 있으면은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이제 예, 들어가야 되는데 스크립트는 웬만하면은 아래쪽에 넣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 jQuery로 먼저 짜기 위해서는 도큐멘트 레디 펑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펑션을 이렇게 축약형으로 해서 넣을 거고요. 다이어리를 일단 숨겨야 되니까 변수로 좀 선언을 할게요. 다이어리라고 하는 변수의 명으로 해서 내가 아까 아이디 다이어리라고 했으니까 아이디가 다이어리인 거를 선택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하이드를 이렇게 네, 걸어줘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예, 걸어놓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숨겨졌죠? 네, 처음에 이제 안 보이게 숨겨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클릭했을 때 보이면 되니까 쟤도 마찬가지로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문패, 아까 이제 우드, 네, 아이디를 우드라고 네, 줬던 그 부분. 그러면 우드라고 주고 똑같이 그냥 아이디도 똑같이 우드라고 할 세미콜론은 안 써도 되는데 습관상 자꾸 쓰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우드라고 하는 그 문패를 네, 클릭했을 때의 네, 펑션 으로 해서 이제 다이어리가 보이게 쇼 메소드
요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문패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X를 눌렀을 때는 다시 안 보여야 되니까 X 버튼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언을 해서 XBTN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이 XBTN인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이어리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XBTN으로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XBTN을 클릭했을 때에 펑션으로는 다시 다이어리에다가 하이드. 그렇게 해서 클릭하면 보이고 X를 누르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jQuery를 쓰면 굉장히 좀 심플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어서 좋은데 배경도 내가 좀 어둡게 만들고 싶다. 보통 이제 모달의 어떤 기본적인 뭐 기능들이 있을 때 배경을 항상 어둡게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달창에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뭔가 포커스를 따로 주는 거는 없으니까 모달창으로 이목을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배경을 어둡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한번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일단은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 어디다가 추가를 할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섹션 안에서 섹션으로 갈게요. 다시. 자, 여기 이제 브랜드 스토리 이쪽 안에서 다이어리는 검은색 배경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다이어리를 만들었던 그 구조의 앞쪽에다가 여기다가 넣을게요. 어두운 배경. 그리고 클래스명을 블랙 스크린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블랙 스크린에 대한 CSS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CSS로 가겠습니다. 여기 줬던 거기로 갈게요. 블랙 스크린이라고 하는 애에 일단 위드를 이제 화면에 꽉 차도록 100%를 주고 그다음에 하이트도 화면에 꽉 차도록 100%를 주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은색을 준 다음에 블랙을 준 다음에 그리고 오퍼시티를 뭐 이렇게 줘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RGBA로 해가지고 줘도 되고요. 한 0.7 정도로 해볼게요. 1이 100%니까 요거의 일단 형태를 한번 보죠. 네,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요거 Z인덱스를 좀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집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 Z인덱스를 쓰려면 일단 포지션을 줘야죠. 네,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서 잡겠습니다. Z인덱스를 집보다 더 위쪽에 있을 수 있도록 잡아볼게요. 일단은 이제 블랙 스크린이라고 하는 요소를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로 다시 가서 여기서도 변수로도 지정을 해봅시다. 클래스명이 블랙 스크린인 거. 그러면 우리가 우드를 클릭했을 때 이제 블랙 스크린도 같이 보이게 쇼를 해주면 되니까 블랙 스크린도 쇼를 걸어주고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또 안 보여야 되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블랙 스크린도 하이드를 걸어서 안 보이게 잡아주고. 자, 그러면 요걸 클릭했을 때 이제 블랙 스크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를 눌러주면 요거 스크린 같이 없어질 수 있도록 블랙 스크린의 하이드를 똑같이 같이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보였다가 X를 누르면 안 보이는 형태. 자, 근데 이제 요때 우리가 요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요, 여기 지금 스크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롤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스크롤을 넘겼더니 뭐야? 여기 뭐 갑자기 이제 블랙 스크린이 전체 화면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 이거 안 닫은 채로 이렇게 가면 다음에 왔을 때 얘가 열려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모달창이 떴을 때는 이렇게 스크롤이 안 먹도록 주는 그런 이제 또 스타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스크롤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어떤 스타일을 줘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더 스크롤을 없애려면 어떤 스타일을 줘야 될까요? 스크롤을 없애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HTML 바디, 스크롤을 가지고 있는 건 HTML 바디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HTML 바디의 크기가 화면 크기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흘러서 넘치면 오버플로우가 되면 그냥 화면을 주면 화면 보이는 부분 말고는 숨겨지니까 스크롤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은 CSS에서 처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HTML 바디 CSS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HTML 바디의 위드 하이트가 이렇게 잡혀 있네요. 정확한 어떤 사이즈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오버플로우 일단 Y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스크롤이 지금 Y축으로는 스크롤이 지금 보니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 걸려 있죠? 자,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 Y도 이제 히든을 시켜야지 보세요.
오버플로우를 그냥 아예 히든을 시켜버리면 이게 스크롤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스크롤이 없어지면 이제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요거를 스크립트에서 줄게요. 스크립트에서. 자, 그럼 스크립트로 다시 가서 변수로 선언을 좀 해볼게요. 스크립트에서 내가 지금 내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변수 이름을 좀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HTML 바디를 선택해가지고 그거의 이름을 그냥 웹 스크린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HTML 바디를 선택을 해서 변수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드를 클릭했을 때에 이제 딱 그 스크롤이 없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크린에 CSS를 변경을 해줘야 돼요. CSS라고 하는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jQuery에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뭐가 있었어요? jQuery에서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쓰는 메소드는 CSS 메소드죠. 네, 간단하게. 그래서 CSS 메소드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명에 속성 값을 콤마 찍고 히든으로 걸겠다. 그렇게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리면서 아래에 있는 스크롤이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동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X 버튼을 눌렀을 때, 자, X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는 스크롤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웹스크린의 오버플로우 속성을 아까 원래 이제 오버플로우 그 Y는 원래 히든이 걸려 있었고 오버플로우의 X를 다시 기본 속성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오토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해서 클릭했을 때 없어졌다가 X를 누르면 다시 스크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달창이 가져야 되는 기본 기능. 내가 뭔가 모달창이 떴을 때 배경이 어두워지면서 내 컨텐츠에 집중이 이목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것은 이 윈도우 창에 있는 HTML 바디를 선택해서 스크롤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모달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